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몹이라고 불리는 그 보스가 업계 용어예요. 업계 용어. 보스 몹이라 그러고 보스 그냥 일반 몹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배우거나 학교에서 배울 때는 보통 명칭을 크리처라고 많이 하죠. 크리처 또는 몬스터. 게임할 때는 그냥 몬스터라고 제작할 때는 크리처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크리처의 개념은 비형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 실존하지 않는 괴물 같은 형태를 크리처라고 그러고, 몬스터 같은 경우는 영어 말로 한마디로 이제 괴물 같은, 조금 무서운 종류의 이미지를 이제 몬스터라 그러고, 몹이라 그런 거는 이제 그 업계 용어예요. 업계 용어. 나도 이제 그 게임에서 들어가서 왜 몹이라고 부르지 몰랐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있다가 일본에서 몬스터 그러는데 한국에 오니까 게임 이거 개발자들이 다 몹이라는 거예요. 이제 몹의 근원적인 원은 그거는 잘 모르고 이제 업계마다 그 용어들이 다 있잖아요. 그 뭐 머리 하는 데는 나름대로 용어가 있듯이 정치는 정치 용어가 있듯이 게임도 그런 과정에서 몹이라고 몬스터를 몹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런 몹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몹을 가장 중요한 거. 자, 몹이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요? 스킬이죠, 스킬. 스킬. 보통 이제 스킬은 일반타랑 스킬이 있는데, 보통 캐릭터가 쓰는 것도 스킬이지만, 어, 상대방이 되는 몬스터도 스킬을 씁니다. 이게 이제 던전으로 가서 레벨이 높아지면 고급 스킬이 상대방이 걸어와요. 우리는 다양한 스킬로 그걸 이제 공격해서 이제 없애버리는 형식의 게임 형식이 보통 게임 형식인데, 자, 그럼 모든 그 몹들이 다 그 스킬이 여러 가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단순한 그 저레벨 몹은 죽어주기 위한 몹이 있어요. 죽어주기 위한. 처음에, 초반에 여러분들이 게임 하게 되면 그냥 한 방에 가는 몹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스킬이 없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스킬은 일정한 시간을 해서 타임이 루프되듯이 그러니까 씁니다. 이게 보통 몹들은. 자, 일반 몹을 디자인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하게 되면은, 다양하고 막, 몬스터 같이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한 몹을 상상하고 있다면, 반면에, 게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왜냐면은, 게임에 강약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강약. 네? 강하고 약한 거, 모든 게 강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영화도 처음부터, 막 주인공이 빵빵 죽어버리고 막 영화가 이게 처음부터 막 조연이 주연보다 더 멋있고 막 조연이 와갖고 막 조용 혼자 막 총 쏘고 다니면은 영화 재밌어요? 처음 딱 등장했을 때 주연이 몇 방 쏘면 그냥 가서 막 죽어주는 그런 조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갖다 죽어주는 그 몹이라는 이 몬스터 디자인을 여러분들 이제 저기 업계 들어가면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동물에서 많이 사용하고 저레벨 이제 심플한 이미지죠. 약간의 그 디테일이 들어가요. 저런 눈썹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뿔이 있다든가 손톱이 길다든가 눈이 싸납다든가 이런 식의 간단한 몹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폴리건이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3D를 하게 되면은 폴리건이나 메쉬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용량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용량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레벨에서는 그, 그 뭐야, 몹에 쓰는 폴리건 양을 극대한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벌레가 날아다니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그 면을 많이 안 줘요. 그런 저레벨 맵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단순한 디자인도 필요하고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려하고 막 보스몹만 등장하는 게 게임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클로즈 베타라는 걸 왜 할까요? 왜 하겠어요, 여러분? 왜 테스트 할까요? 버그는 끝나도 버그가 있는데 왜 클로즈 베타를 할까요? 예? 다운되는 현상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운돼서 게임이 그 튀겨나가는 거 있죠.
게임을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요, 최대한으로. 그 버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버그입니다. 중간에 업데이트를 해도 버그 나오고, 중간 유저가, 이거는, 게임 밸런스가 엉망이에요. 이래도 그것도 버그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캐릭터가 너무 못생겼어요. 그것도 버그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그란 얘기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이꼴 버그라는 얘기예요. 근데 크로스 베이트를 하는 이유는 유저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분량의 데이터가 움직일 경우에 그걸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저가 잔뜩 들어와서 그 방에서 잘 놀 수 있게끔 되느냐 안 되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버그를 다 잡고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유저가 플레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 놓기 위한 테스트를 하는 게 이제 크로스 베타예요. 그리고 다운되는 현상에 이제 서버가 느려지면 게임을 못 하잖아요. 내가 즐기고 싶어도. 그거를 우선 최소한도의 게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는 크로스 베타라고 합니다. 버그를 잡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모순된 얘기예요. 버그를 잡지만 버그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게임 자체를 플레이 되게 하게 기본적인 세팅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는 3D 모델링도 아니고 3D에 들어가는 뭐 캐릭터도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사실은 이펙트입니다. 이펙트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 그래픽 카드를 갉아먹는 게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도시락처럼 뜨거운 도시락처럼 막 이게 확 타는 그 핸드폰을 만져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거의 이펙트 소스가 대부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부분에서 부하가 걸립니다. 대부분은 이펙트라는 거. 이펙트에서 많이 요즘은 폰이라든지 PC 사양이 높아져서 부하가 걸릴 수가 없어요. 웬만해 갖고는. 대부분 이놈의 이펙트에서 거의 대부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테마죠. 환경,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리고 던전. 이 삼각관계가 이 게임을 구성하는 가장 마케팅적인 요소는 재미를, 그러니까 왜 던전을 하게 만들까요? 게임에서 던전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던전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죠? 파티. 팀원들이 와갖고 같이 즐기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역할 분담, MMORPG라는 게 역할 분담이라는 거잖아요. MM은 뭐예요? 머천다이지. 불특정 다수. 예? 불특정 다수의 특정한, 그, 저기, M은 MMO의 M은, 첫 번째 M은 불특정이고, 두 번째 M은 그룹, 파티를 얘기해요. 지정된 영역에서만. 예? 지정된 영역에서 불특정 다수가 제한 없이 할 때는 MMO가 되고, 제한이 있는 MORPG라고 하면은, MORPG는 뭐냐면, 제한을 왕창 두고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파티 인원만 하는 걸 MO라고 그러고, MMO는 불특정 다수. 지역만 설정하는 거가 MORPG고, 사람도 설정하지 않는 것이 MMORPG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둘 다 중요시 여기는 게 이게 던전이거든요. 던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뺑뺑이를 돌리기 위해서요. 유저를. 왜 뺑뺑이 돌릴까요? 최소한으로 게임 플레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유저가 만약에 던전 없이 게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 그 배경을 어떻게 다 만들어요? 플레이 시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던파 알죠? 던파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들어가서 나오는 걸 똑같은 걸 몇 수십 번 반복하잖아요. 거기서 처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근데 거기에 몸만 바뀌고 퀘스트만 바뀌고 몸만 바뀌고 클리어 조건 바뀌고 드롭 아이템 바뀌고 조건만 계속 걸어져 갖고 똑같은 점을 계속 울거먹는 거예요. 울거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예? 돈이 떨어지죠. 예? 유저가, 유저가 오래 있을수록, 플레이 시간 길어질수록 길어질수록, 현질이라든지, 이 결제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던전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결국. 예? 그거 뭐 유저를 위해서 던전 만들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러려면 차라리 거기처럼, 비디오 게임처럼, 비디오 게임은 던전이 거의 없거든요? 쭉 계속 가잖아요, 스토리대로. 예? 유저를 위해서 게임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유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던전은. 뺑뺑을 돌리고, 경쟁심을 부추겨서, 예, 현질을 유도하고, 거기에 내가 우월감을 갖고 우월감에서 중독이 되고 돈을 쓰게 되고 그 게임 회사가 돈을 벌고 보너스를 받고 다들 해피하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던전을 만드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던전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근데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던전 들어가는데. 예? 던전 들어가는데 맨날 잡목밖에 없어요. 별로 그냥 막 이런 그 이상한 일. 그거를 또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잡목을 또 쓴 게 보스몹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요. 그래갖고 뒤지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러면 또 거기다가 뭘 쓰겠어요? 아이템이 필요하겠죠. 레벨업을 해야 되죠. 예? 승급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보스를 쓰려때 나는 또 몇백 바퀴를 또 돌아. 사람 심리죠, 심리. 저걸 꼭, 이게 목표가 생겼으면 내가 저걸 쓰러쳐야 돼. 맨날 가면 맨날 뒤지니까. 그 욕먹어요, 팀원들한테. 너 왜 이렇게 약해? 그럼 장비가 뭐야? 나가. 막 팀원도 안 받아주고. 그런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종의 상징적인 보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업계에서 이제 보스몹이라고 하는, 보스를 디자인하는 보스몹이에요. 밑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나온 건데, 어떠한, 그, 뭐죠? 도적의 어떤 일부, 도적을 디자인한 거, 이 되게 유명한 애가 한 건데, 어, 일반몹. 일반몹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디자인 컨셉을 잡고, 어, 캐릭터의 특성을 일반몹은 빨리 죽어야 되니까, 캐릭터의 특성을 주지 않고서 얼굴 가리거나, 얼굴을 생략하거나, 여러분들 이제, 빅뱅 뮤직비디오 보면은, 대부분 애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죠? 뒤에. 이상한 거 이렇게 얼굴 뒤집어 쓰겠고 왜 그러겠어요? 보스한테 얼굴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떨거지들은 가란 얘기예요. 그냥 떨거지는 그냥 예? 그냥 뭐나 뒤집어 쓰고 있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란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스몹은 좀 더 이렇게 금장 치고 막 멋있게 예? 화려하게 좀 뒤장도 하지만 일반 몹은 단순해야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여러 물체가 같이 움직여도 지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죽어주니까. 일반 몹하고 보스 몹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보스 몹은 좀 더 그러니까 분량감 있게, 존재감 있게, 되도록이면 면도 많이 쓰고. 요즘엔 이런 보스 몹을 만드는데 거의 1만 폴리건 이상, 예, 폴리건을 사용해요. 거의 2만에서 1만 사이?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 콘솔 처음 나왔을 당시, 3D로 나왔을 때는 폴리건 몇 개 썼겠어요. 파이널 판타지 7 나왔을 때,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최초로 나왔는데, 그때의 캐릭터 폴리건이 몇 개 썼겠어요, 면은. 캐릭터, 주인공 폴리건. 퀴즈, 이거 맞히면 내가 커피 한 잔 쏩니다. 예? 몇 개. 실제 지금 캐릭터에 지금 쓰는 게 거의 3만에서 4만이에요. 3만 폴리건 쓰고 있어요? 폴리건? 메시 좀, 그 정도 써요? 자, 그러면, 초창기, 플레이스테이션 2에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때 면은 3D 면은 몇 개 썼을까요? 퀴즈니까 맞춰야죠, 그냥. 힌트를 예? 6천 개? 자, 땡! 틀렸어요, 진짜. 자, 몇 개? 한 번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땡! 여기, 500개. 아, 정답이네, 저.
딱 500개 정도, 500개 내외로 샀습니다. 500개 내외. 거의 몇백 배예요. 한 150배? 아, 150배, 200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늘어난 게. 폴리건, 요새는 폴리건 500 갖고는 어디 밥그릇도 못 만들어요. 요새 게임은. 예전에는 그거 갖고 쪼갰었어요. 쪼갰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저기 뭐야, 퀴즈. 어, 텍스처는, 텍스처는 512 기준으로, 512면 512 픽셀 사이즈로 플레이스테이션 7,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파이널 판타지 7에서는 512 기준으로 캐릭터 한 개당 몇 장을 썼을까요? 퀴즈. 이것도 커피. 못 맞추면 커피를 사오세요. 자, 퀴즈. 10장? 지금은 256을 거의 한 캐릭터당 256을 5장에서 6장 내지는 10장 씁니다. 아, 256이 아니라 2048을. 2048은 1024를. 아, 1024죠? 1024를 10장 정도 씁니다. 10장에서 20장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채널이 있어서, 뭐, 스페큘러라든지 노멀 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장 정도 쓴다고 보면 돼요. 한 캐릭터당. 1024를 요새는 그렇다면 파이널 판타지 7 1997년 97년 96년에는 몇 장을 썼을까요? 퀴즈. 512 기준이에요. 512 기준. 몇 장? 왜 안 맞지? 이제 의욕을 상실했어요? 못 맞히겠어요? 몇 장 썼을까요? 한 장. 되게 근접하게 잘 맞추는데. 256을 두 장 썼어요. 256을. 256을 한 장을 511 넘어갖고 256하고 얼굴은 128을 썼어요. 128 쓰고 256을 한 장이나 두 장 썼어요. 많이 써봐야 두 장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게 1024를 10장 정도, 10장에서 20장 정도, 20장 안 하고 10장 정도 쓰는 걸로 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발달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어, 게임의 발전이 됐는데, 모든 게 이제, 지역과 시나리오, 하면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포포를 만들면 결국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뭐 어떤 장르에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 어떤 게임을 하고 싶은가. 그러면 어떤 게임을 하고 싶다는 거는 어떤 걸 만들 거라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결국은 어떤 걸 만들려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캐릭터를 주로 만들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만드는 것도 답이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필을 할 거, 자기 거의 개성을 어필하려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세트, 요런 캐릭터, 요런 느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보여줌으로써 아, 이 친구는 요런 식으로 잘 그리는구나 라고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거랑 연결되는 같은 도적단의 일원인데 요건 이제 중간 보스예요. 중간 보스고, 자,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 뭐겠어요? 관절입니다, 관절. 관절은 왜 중요할까요? 움직이는데 관절 왜 중요해? 왜 중요해?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관절이 왜 중요할까요? 뼈대를 넣기 위해서는 꺾이는 부분에, 예? 번을 박아줄 때 꺾이는 부분에 관절이 없으면 이게 안 꺾어요. 안 꺾여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뼈대를 넣으면서 치작을 치서 이렇게 화살표가 같이 생긴 거 본 적 있죠? 맥스에. 그거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이 관절을 넘겨주는데 거기에 관절에 관련된 게 세 개는 존재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꺾여지는 지점 하나랑 꺾여지는 것의 대상이 되는 양쪽에 하나랑 이게 있어야 꺾여질 때 자연스럽게 꺾여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잘못되면 나중에 모델링 해도 잘 안 나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안 잘라주고 삐뚤빼뚤 해준다든가 모델링 할 때 이 면을
막 이렇게 사선을 잘라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일 때. 이렇게 해서 막 찌그러지겠죠? 예? 예? 이게 이 방향하고 이 면에 자르는 방향하고 일치가 돼야 정확하게 잘 접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텍스처가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뒤쪽을 보시면은 무릎 같은 경우는 면을 더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무릎이나 여기에는 면을 더 많이 넣어요. 근데 보통 캐릭터를 제작할 때 거의 캐릭터의 한 배에 해당되는 면을 얼굴에다 써요. 왜냐면 표정이 풍부하게 나와야 퀄리티가 높아 보이니까 한 배가 되는 부분을 쓰게 됩니다. 자, 요건 뭘까요, 요거? 머리카락은 뭘로 사용될까요? 보통 게임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할까요? 머리카락은. 알파 채널이라는 채널이라고 포토샵에 존재하는 투명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처에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그 색상만 엔진에서 날려줘요. 그 색상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려주는 색상 값. 그 색상 값으로 지정을 하면 고기를 날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명하게 보여주겠죠? 투명하게. 그러니까 모든 색상에는 색상 값이 있는데 그 색상 값을 지정을 하면 요 검은색이 날아가면서 머리카락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같은 경우 알파처럼 안 됐을 때는 이 면을 다 잘라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막 종이장 된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되는데 알파 채널이 생기면서 여기가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표현할 수, 작은 면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알겠죠? 네. 그거가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원화라든지 원화 포포를 작업용 데이터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요새는 재질감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모델러들한테. 어떤 재질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제공해 줘야 돼. 그냥 막연하게 니들이 알아서 해. 라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원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의 질감이라든지 무슨 문양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델러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 모델러들이 그걸 참고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예? 자, 위에 거 볼까요? 원화 볼까요? 원화.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들이, 베테랑들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간 일러스트레이터고, 밑에 친구는 지금 어느 기업의 유명한 기업의 아트 디렉터예요. 위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거. 자, 이렇게 한 거. 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라이트가 들어간 맥스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둡게 보이는데 게임에 들어가면 전부 다 하얘져요. 그래서 거의 위에하고 같은 느낌이 나옵니다. 자, 검정색 끝 부분은 여기 이 털 부분은 알파를 처리했죠? 그죠? 알파를 처리하고 접히는 부분, 면을 이렇게 그림을 텍스처를 어떻게 그렸어요? 옆으로 그렸죠? 접힐 걸 예상을 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접힐 걸. 원화는 어떻게 그렸어요? 이 옆에. 원화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원화는 옆에. 캐릭터는 3D가 되면 접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으로 여기도 있죠. 텍스처의 질감을 넣어주게 됩니다. 질감을 디테일하게. 그건 나중에 다다음 주에 포토샵 강의할 때 같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업계에 들어가서 쭉 모델링을 하게 될 프로세스예요. 이제 밥 먹고 살 그런 거죠. 예? 요거 이렇게 해서 요런 프로세스 안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예? 원화를 그리든지 뭐 3D를 하든지
애니메이션하든지 이펙트를 하든지.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자, 그리고 요거 맞아. 그리도록 합시다. 이론 강의는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자, 아까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요걸. 자, 요걸, 자, 진행할까요?